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전 세계가 난리죠. 예. 트럼프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 트럼프 행정부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왜 이러는 걸까? 예. 김지윤 아산정책연구원 김지윤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기로 했는데 지각해가지고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다가 중간에 포기하셨군요. 네, 지금 이촌호 어디 근처쯤에 지금 자리 잡았어요.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말들이 많은데, 네. 이 이유는 뭡니까, 박사님? 관세를 물리는 이유요? 네. 글쎄요, 이게 이제 사실 처음부터도 뭐 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약간은 갑작스러운 감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제대로 풀리는 게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예.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납스타 같은 경우, 네. 혹은 이제 뭐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납스타가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멕시코가 상당히 결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보여줄 게 또 필요했고 그 백악관 내에서의 어떤 뭐 권력 그 다이나믹스도 조금 달라지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좀 복합적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선 뭐 언론은 대부분 이 중간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선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중간선거용이라는 것은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소위 백인 노동자층, 특히 남성들을 향해서 이런 관세 폭탄을 때린 거는 그렇게 연결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방금 이제 백악관 내부의 권력 다툼이 만들어낸 일일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선거 이외의 분석을 저희가 좀 듣고 싶어서 연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선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러스트벨트가 사실 청강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마트 가서 이렇게 철강 사와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산업의 원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는 안 좋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 산업도 있고 건설 산업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철강 산업에 속해 있는 노동자 수가 뭐 한 16만 명 정도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파생돼 갖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노동자들,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속해 있는 노동자 수는 6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이치가 맞지가 않고 백악관 내에서의 이제 약간 권력에서 좀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철강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를 물리는 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콘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찬성을 이제 줄기차게 해왔던 사람이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기구고, 그리고 이제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좀 약간 그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진 거다. 그래서 뭐 사의를 표명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백악관 내부의 권력 다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윌버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2000년도에 이 사람이 원래 이제 투자은행가 출신이고 그리고 M&A라고 하죠. 기업 합병 이런 걸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인데 2000년도에 철강 그룹을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2002년도에 부시 대통령이 그 세이프가드를 줬죠. 그 철강에 대해서 30% 관세를 물리는. 그래서 떼돈을 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거에 대한 좀 좋은 메모리가 있지 않나. 좀 가고, 본인의 개인 히스토리하고 연결돼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렇죠. 그때 맺었던 철강 쪽 사람들과의 연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철강 쪽 사람들이 철강업체는 철강업체만 생각하니까요. 그렇죠. 그 관점에서 이 사람한테 접근해서 철강 산업이 이기에 좀 살아보려고 그것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관세 폭탄이 이제 부시 행정부가 십몇 년 전입니까? 2000년도에 2000년 초 2002년도인가요? 그때 중간선거 직전에 바로 이런 식의 관세 폭탄을 때린 적이 있지 않느냐. 그때도 바로 이제 러스트벨트에서 표를 얻기 위해서 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도 볼 수 있습니까?
근데 크게 영향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실은 우리가 뭐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2016년도에 이길 수 있었던 거는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이 세 주를 우리 당연히 이제 클린턴이 가져갈 거라고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트럼프가 가져오는 바람에 사실 이긴 거였거든요. 근데 뭐 그때 뭐 결과들을 보면은 뭐 좀 영향은 있겠지만 이게 뭐 굳이 2016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던 거를 뭐 더 배가를 시켜주는 역할을 얼마나 해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심이 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미시간 같은 경우는 자동차 산업이 이제 있는 총괄 지역인데, 그냥 어느 정도 뭐랄까 좀 상쇄하는 역할을 해줬을까,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내세우기는 좋죠. 내가 저 특히 이제 중국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이제 외국 기업들, 철강 기업들의 관세를 매김으로써 한국 자국의 산업을 보호한다, 뭐 이런 심벌 같은 상징적인 뭐 그런 의미는 할 수가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런 상징 하나에 꽂히면 그대로 가는 편이라 이게 이제 US 스틸, 미국의 상징, 네. 그렇게 계속 상징 실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게 산업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그런 상징으로 장사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죠. 근데 부시 대통령 같은 경우도 2002년 3월에 이제 셀프가드 조치를 발동을 시키고 2003년 12월인가 철회를 했어요. 원래 2005년까지 가야 되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뭐 한 20-30만 개 뭐 일자리를 잃었다도 굉장히 좀 비판이 있었고 결국은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선거는 이겼잖아요. 부시도. 그때는 근데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죠. 2004년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뭐 전쟁을 수행을 하고 있었고, 근데 2004년도에도 부시가 미시간이나 위스콘신 뭐 이런 데는 이기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얘는 복잡하긴 하지만 선거용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잃을 표가 있을 텐데. 네. 하지만 선거용인 건 분명하고 상징적인 의미에서 프로파간다죠. 네.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상당한 알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요새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면은 조금 자기 사람들 위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 좀 들어요. 자기 사람들 위주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 가족이라든지, 그리고 원래 자기가 캠프를 이제 시작하고 그랬을 때 피터 나바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부터 뛰었던 사람이고,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를 이제 뒷받침을 했던 인물이고, 게리 콘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에 굉장히 신망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게리 콘이 만약에 그만두게 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주식시장이 한번 출렁거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요새 좀 힘드니까 여러 가지로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자기 이제 주 코어 멤버로 돌아가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대선 후보 때 뛰었던 핵심 멤버들 다른 사람들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중간 선거도 있으니까 다시 대선 모드로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 뉴스 중에 보면 왜 그 참모들이 대통령 가족, 이방카나 그 사위를 견제하는 듯한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거의 싸우고 있죠. 그 이방카랑 그 사위 이제 쿠시너하고 지금 켈리의 비서실장하고 굉장히 뭐 격돌을 했다. 그래서 켈리 비서실장이 뭐 언제 나갈지 모른다라는 이야기도 좀 돌고 있고. 글쎄 뭐 여러 가지로 좀 불안하죠. 이 기회에 대통령의 직계 가족들을 이 백악관 의사결정 라인에서 제거하고 싶어하는 그 핵심 참모들이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켈리 비서실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비서실장이 이냐 아니면 사위가 혹은 딸이 이냐 이런 정도의 문제입니까? 거의 지금 뉴스 그래도 가족이 이기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은 이 총기 사고는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느 정도로 커지고 있나요? 영향이 없지는 않을 텐데요.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고요. 시간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있고 그리고 원래 중간 선거라면 대통령 선거가 없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인물이 그 지역구에 나오느냐가 더 중요한 거라서 또 뭐 예를 들어 텍사스가 전반적으로 공화당이라 하더라도 거기서 또 이제 다른 이제 지역마다 조금 선거구마다 다른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셔널 어젠다라고 하죠. 국가적인 의제로 사실 가는 경우보다는 조금은 이제 지역적인 의제로 가는 경향이 좀 더 커요. 영향은 있겠지만은 중간선거에서는 국가적인 아젠다로 발전할 것이냐, 발전할 것이냐,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안 나오셔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약간 심심하게 진행됐습니다. 다음에 꼭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훈 박사였습니다. 자, 미국 트럼프 정부의 철강 관세 전 세계가 난리죠. 예. 트럼프 정부는 왜 이러는 걸까? 트럼프 행정부라기보다는 트럼프가 왜 이러는 걸까? 예. 김지훈 아산정책연구원 김지훈 박사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시기로 했는데 지각해가지고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다가 중간에 포기하셨군요. 네, 지금 이촌호 어디 근처쯤에 지금 자리 잡았어요.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도 이제 말들이 많은데, 네. 이 이유는 뭡니까, 박사님? 이 러스트벨트가 사실 청강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뭐 마트 가서 이렇게 철강 사와서 쓰는 게 그러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다른 산업의 원자재로 쓰이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는 안 좋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동차 거꾸로. 산업도 있고 건설 산업도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이걸로 인해서 뭐 이득을 볼 수 있는 철강 산업에 속해 있는 노동자 수가 뭐 한 16만 명 정도 된다면 이걸로 인해서 파생돼 갖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노동자들, 뭐 자동차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데 속해 있는 노동자 수는 600만 명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계산했을 때 이 이치가 맞지가 않고 백악관 내에서의 이제 약간 권력에서 좀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는 지금 이 철강 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세를 물리기가 좀 복합적이겠죠. 예. 그러니까 우선 뭐 언론은 대부분 이 중간 선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중간 선거는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중간 선거 용이라는 것은 그 러스트벨트에 있는 소위 백인 노동자층 특히 남성들을 향해서 이런 관세 폭탄을 때린 거는 그렇게 연결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방금 이제 백악관 내부의 권력 다툼이 만들어낸 일일 수도 있다. 한편에서는 그게 전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간 선거 이외의 분석을 저희가 좀 듣고 싶어서 연결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중간 선거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관세를 물리는 이유요. 예. 글쎄요, 이게 이제 사실 처음부터도 뭐 관세를 물린다 안 물린다 얘기는 계속 있었는데 약간은 갑작스러운 감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제대로 풀리는 게 없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특히 지금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제 나프타 같은 경우, 혹은 이제 뭐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 협정 이런 게 있는데 지금 나프타가 쉽게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 외로 멕시코가 상당히 결연하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원하는 대로 지금 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보여줄 게 또 필요했고 그리고 백악관 내에서의 어떤 뭐 권력 다이나믹스도 조금 달라지는 게 들고 그래서 여러 가지 것에 반대를 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인 게리 콘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찬성을 이제 줄기차게 해왔던 사람이 피터 나바로 국가무역위원회 위원장이죠.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새로 만들어진 기구고 그리고 이제 윌버로스 상무장관이 있고, 요렇게 이제 좀 약간 경쟁을 하고 있었는데, 게리콘 국가경제위원장이 이번에 이제 진 거다. 그래서 뭐 사의를 표명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백악관 내부의 권력 다툼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렇다. 예. 그렇죠. 예. 근데 윌버로스 상무장관 같은 경우는 옛날에 2000년도에 이 사람이 원래 이제